네, 이번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래요? 네. 네, 읽어보실래요? 올해 30살의 대학원생입니다. 현재 남자친구나 남편은 없으며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와서 캐나다나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전체 재산은 4, 5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가족 이민에 대한 답은 안 나옵니다. 이민을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요. 가족들이 전체 이민을 간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만 한국에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이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아하. 빠르잖아요. 아? 이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저희 나라가 좋습니다. 왜요? 저도 일단 좀 정보가 빠른 게 좋은 것 같고요. 아, 둘 다 빠른 게 네, 좋네요.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엄청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막상 잘 안 되기도 해요. 이민을 가야 된다면 그 나라에서 살아야 할 텐데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고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으면 직업, 일자리를 찾는 거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혹시 이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한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인도나 뭐 이런 데로 가볼까 공부하러 생각을 해본 적이 잠깐 있는데 저도 결국에는 언어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포기했죠. 그리고 좀 한국이 좋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됐는데 가족 이민을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도 가족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친구가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보는데 뭐 마음이 맞다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대학원생이잖아요. 이제 대학원 나오면은 이제 석사 나오나? 학사죠. 아니요, 학사는 대학교. 석사인가? 네, 석사. 대학을 나오면 석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놓고 또 외국에 가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가서 지금 하고 공부하고 있는 비슷한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거는 찾는 거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또 지금 사연자분께서 한 절반 넘게는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남편과 남자친구조차 없다라는 거를 이미 이렇게 서두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붙잡힐 곳이 없으니 떠나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요? 저는 안 가고 싶은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안 가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가자고 해서 좀 답답해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재산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4, 5억이면은 좀 어렵나? 제가 이런 재산 부분이나 이런 이민에 관련된 재산은 잘 아는 편이 아닌데 몰라가지고 4, 5억이면 어렵나? 좋겠다. 어렵긴 하겠다. 비행기 값하고 뭐 집하고 하면은 생각하는 곳이 핀란드랑 뉴질랜드 쪽 생각하고 계신다 하셔서 뉴질랜드 이민 간 친구 있는데 좋겠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후로 한 10년 넘었는데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그때 어렸을 때 가면은 뭐 아무래도 뭐 영어도 새로 배우면 되고 적응도 새로 하면 돼서 지금 가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나이에 33살에 이민을 간다. 뭐 잘 살겠죠. 잘 살겠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선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이민 가져가면 어떨 것 같아요? 가족 이민? 저는 사실 가족의 의견에 조금 따르는 편이긴 해서 아마 가자고 하면 갈 것 같긴 한데 가고 나서도 한국으로 저만 다시 돌아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배우고 그리고 언어의 장벽도 크지만 뭐 배우면 거기서라도 배우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아예 배우 일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긴 가되 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까 저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민 가자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다 간대 가족이. 근데.
그러면 한번 얘기는 해볼 텐데 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갈 것 같은데 막 그냥 거기 살기 좋대잖아, 뭐 복지 좋잖아 이런 이유만 있다면은 저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가고 그냥 한번 나중에 놀러 간다? 따로 사는 거네요? 그쵸? 그냥 따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아니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들 의견이 확고하고 나는 여기서 이뤄놓은 게 있는데 막 이러면은 다음에 놀러 가지. 약간 아쉽더라도 저는 한국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은 부모님 먼저 가셔라. 나는 나중에 가겠다. 뭐 어쨌든 거기서 정착하시고 저도 나름 여기서 정착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채워주고 하면 되니까 먼저 가셔라 할 것 같은. 먼저 가셔라가 좀 어감이 이상해. 뭐 그런가요? 먼저 가 계셔라. 어, 먼저 가서 이제 정착을 하시라고 하면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다른 나라에 살면서 아까 지원 씨가 놀러 가면 되고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부모님은 다른 나라에 계시고 자취를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 사연자분께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자취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도 하고 이제 직업을 갖고 뭐 일자리도 얻게 되면 더 정착하게 돼서 돈도 벌고 하면 또 비행기 값도 나오면 부모님께 놀러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대학원생이라고 한 게 걸려요. 이 대학원생이 수익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수익이 많지 않아서 대학원생은 학생이잖아. 그니까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해도 수익이 많지 않으니까 만약 이제 가족이랑 분리가 되면 나한테 들 돈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 월세랑 뭐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간에 그거를 이제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4, 5억이면 사실 부모님들은 갈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만약에 마음 먹으면 가서 어떻게 살긴 살겠지. 근데 내가 제 생각에는 이분 안 가고 싶은 거야. 여기서 정착을 나는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가면 나에게 더 이상 남는 게 없으니까 나는 이걸 따라가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수입에 대해서 사실 거기 가서 돈을 버는 게 가능은 해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해.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대학원을 빨리 졸업하고 일을 하면 더 나은 삶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요건 좀 딜레마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좀 받아서 좀 힘들더라도 아르바이트 하고 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아니면 부모님과 타협점을 조금 찾아서 기간이 막 촉박한 게 아니라면 내가 여기 한국에서 혼자 살 만한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두고 싶다. 그때 가시면 어떻겠느냐? 좀 미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금 여쭤보고 한 1, 2년만이라도 기다려달라.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아버지 먼저 가시고 그다음 어머니 따라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뭐 내가 가도 되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한 번에 가는 것보다. 근데 만약에 이민을 가게 된다면 그 4, 5억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나 뭐 집을 파시고 나온 돈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4, 5억이 나오지 않았을까 재산이. 그렇다면 아버지 먼저 가시면 아버지는 그 돈이 없이 가실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 남아있는 엄마나 본인 같은 경우는 집이 없이 생활하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가서 월세로 살아야지 뭐. 근데 제가 살짝 걸리는 게 지금이라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당장 가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요쯤 되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조금 미루고 다 같이 가는 건 또 어떨까? 저는 진짜 미루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말씀 잘 이렇게 나누셔서. 전 또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이제 지친 거지 한국 생활에서. 미루다 이제 갈까? 어렸을 때 가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 이제 자제분들이 성인이 됐는데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할 것도 없고 왜냐면 외국은 어쨌든 복지도 좀 좋으니까 물론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복지도 좀 좋은 편이고 하니까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부모님들의 의사와 그 자유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머니 부모님들의 자유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원생이면 30살이면 살 수 있으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지 강요는 아니니까 부모님들은 가시라고 먼저 가 계시라고 하고 나는 남아 있는 쪽으로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은근한 강요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설득을 드려야 될까요? 근데 이제 대학원생의 나이가 되시면은 그만큼 이제 말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좀 타당한 이유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괜히 안 간다고 하시는 게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말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은근히 강요하면 은근히 거절하는 거지. 어떡해요? 은근히 강요해 보세요. 아, 가자. 거기 괜찮아. 아유 대학원생. 나도 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여기서 해놓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너 한 그 전공 그대로 가져가서 그 아. 학위가 인정이 돼. 아예 그렇긴 하겠는데 아직 여기 졸업도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졸업장을 거기서 따갖고 와도 괜찮아. 외국인들이 여기 더 좋아. 아니 그러면 뭐 거기 가가지고 먼저 저거 해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가면 되는 거니까. 아유, 고생은 같이 해서 이렇게 이겨내가야지. 너가 그렇게 혼자 아유, 빠지면 어떡하니? 나도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뭐 어때? 그러니까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거기서 같이 가자고. 아유, 뭐 가족은 여기서 하나잖아. 거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적당히 해서 가면 되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으쌰으쌰 아니 먼저 가 가족끼리 있어. 읽어 나가자는 알았어, 거지. 알았어. 가 있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좋아. 아 여기 있잖아. 한 명이라도 그 같이 있는 게 좋다. 아이 괜찮아. 나 커가지고 무슨 그런 거 없어. 됐어. 대화가 이어요. 그 창과 방패. 그런 거지. 네. 그런 거지. 은근히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아유 됐어 이러고 가버리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노리는 거야. 아, 이거를 권유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쵸, 약간 조심스럽네요. 최강의 방패는 최강의 공격이다. 아무튼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놔두고 그리고 나는 나의 선택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대학원을 졸업해서 어떤 미래를 이루고 싶은지를 잘 설명하면 뭐 은근한 뭐 거절이든 뭐든지 간에 좀 설득을 안 당하고 설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께서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살까 말까 해야 할 때는 사지 말아야 한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된다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지 말아야 한다. 다 자기 마음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했나 봐요. 먹을까 제가. 말까 할 때는 먹어야 된다. 그거는 또 먹어야죠. 먹어야지.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고 그치, 봐야지.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죠. 네. 또 그런 것처럼 본인의 그 주관 이렇게 본인의 해석이 다 다른 것처럼 본인이 주관이 뚜렷하게 하면 휴진 씨 말을 빌려 뭐 본인의 주관을 뚜렷이 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한 후에 뭐 먼저 가서 정착을 하고 계실 건지 아니면 따로 나는 한국에서 지내고 부모님께서만 이민을 가신다 그렇게 정할지를 좀 가족 회의를 통해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가 해결이 잘 안 된다 하면은 좀 적어서 드리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응. 왜냐면 요즘에 편지 안 쓰잖아요. 맨날 메신저로 하니까. 그래서 직접 손으로 써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 그렇다, 좀 어색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메신저로 연락을 이제 드리거나 길게 해서 보내시고, 보통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그러면은 이제 다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일단 들어요. 일단 쭉 듣고 되짚어줘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다는 얘기죠? 라고 되짚어주면 이게 제가 맞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을 이렇게 되짚어서 다시 얘기해 주죠. 이게 이렇다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좀 잘 듣는 것.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족 간에서도 소통할 때 그 이야기하는 가족의 입장을 다 잘 이해해 줘야 되고 잘 이해가 되면 그제서야 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